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와 상극이라며 이 세 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사망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블루베리의 진짜 효능과 잘못 알려진 상극 음식의 진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만약에 평생 세 가지 과일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블루베리를 하나 꼽는데요. 블루베리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며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생과와 냉동 블루베리가 수입되면서 가격이 엄청 저렴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블루베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노년에 접어든 우리 부모님들은 1순위로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냉동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크게 네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항산화 효과입니다. 여러분 항산화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정작 어떻게 몸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도 만들고 각종 면역작용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기거든요.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균도 공격하고 손상된 몸도 복구하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치 이상으로 너무 많이 생기면 그게 문제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이 친구들이 멀쩡한 몸을 공격하면서 염증과 노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암처럼 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 건데요. 황산화 물질을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쌓이는 나쁜 물질을 치워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먹으면 염증도 줄어들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같은 노화와 관련된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챙겨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피부도 더 맑아지고 피곤함은 덜 느끼게 되는 사소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조절 효과인데요. 요즘 당뇨가 정말 문제죠.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3명 중 1명이 당뇨 앓고 계신가요? 그 정도로 정말 흔한 질환이 되었죠.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안 생기거나 인슐린이 있더라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당 수치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당이 넘쳐나니까 이게 오줌으로까지 나온다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혈액 속에 단기 많다고 상상해 볼까요? 뭔가 끈적끈적하니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관에 부담이 될 것 같죠. 실제로 고혈당인 경우 고혈압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도 줄여주는데요. 이게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슐린에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민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슐린이 조금만 있어도 혈당을 잘 내려주겠죠.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와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하고 관찰해 봤는데요. 실제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블루베리를 주기적으로 챙겨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걸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 혈당 관리에 아주 좋겠죠. 자, 세 번째로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은 오래 쓰면 쓸수록 오래된 수도관처럼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고혈압, 심장 질환, 심지어 중풍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잘 챙겨 드시면 이런 딱딱해진 혈관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블루베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속의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특히 안토시아닌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동맥경화도 예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혈관 건강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블루베리가 혈액 순환을 촉진하거든요. 혈액 순환만 잘 돼도 고혈압인 분들은 혈압이 낮아져서 혈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블루베리를 꼭 추천드리는 거고요.
치매를 예방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긴 조심스럽지만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 사실인데요. 아까 활성산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 역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뇌가 손상되면서 자연스레 기억력과 사고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아까 블루베리에 풍부하다는 항산화 물질, 바로 안토시아닌이 이런 뇌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 노화를 늦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인간의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블루베리가 이 해마의 신경염증을 억제해서 신경세포를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작용 덕분에 뇌 건강에 도움이 되니 자연스레 치매에도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효능 네 가지를 살펴보면 이게 딱 우리 부모님들이 챙겨 먹어야 할 과일이라고 단번에 느껴지시죠? 혹시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도 안 하고 책임감 없이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가짜 채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게 가짜 정보인지도 모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게 더 문제인데요. 지금부터는 잘못 알려지고 있는 가짜 정보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상극인 음식들 과연 진짜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정보, 블루베리와 우유 조합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에 우유를 넣고 갈아서 먹고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섞어서 먹고 한 번쯤 드셔보셨죠? 아, 이렇게 맛있는 궁합을 상극으로 만들다니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 조합을 상극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평생 이 맛있는 조합은 못 드시는 거잖아요. 잘못 퍼지는 영상에서는 우유와 블루베리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유 속 유당과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 흡수를 방해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 C가 우유와 만나면 파괴되거나 흡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이 결합해서 흡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카제인과 폴리페놀이 만나면 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었을 때 소화가 되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체내 이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결론, 블루베리와 우유, 블루베리와 요거트는 마음 편히 드세요. 두 번째 주인공은 오이입니다. 우선 듣자마자 블루베리랑 오이는 같이 먹을 일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혈압 조절,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좋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C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퍼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오이와 상극인 음식으로 알려진 음식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당근, 토마토, 고추, 브로콜리. 공통적으로 오이가 비타민C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위의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C를 몽땅 파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잘못된 사실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너무나 잘못 알려져서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야기해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예전 영상에서 지금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오이와 당근이 궁합이 안 좋다던데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이와 블루베리, 당근, 토마토, 고추, 브로콜리 다 함께 드셔도 비타민C는 파괴되지 않고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비타민C를 만나면 환원형, 비타민C를 산화형 비타민C로 바꿉니다. 하지만 두 형태 모두 장에서 흡수되어 체내에서 다시 활성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사실 제일 어처구니 없는 가짜 정보 중 하나인데요. 블루베리도 산도가 높은데 파인애플도 산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위산을 과다 분비해서 몸에 무리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두 과일 모두 산성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과일 수준입니다. 이 두 개를 함께 먹었다고 해서 위산을 과다 분비하고 몸에 무리를 준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 추천드릴 만한 음식이 있는데요. 먼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랑 그릭 요거트 차이점이 바로 수분감 차이인데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해서 그릭 요거트는 꾸덕한 질감이 특징이죠. 완전 농축된 요거트라서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포만감도 높아서 다이어트 하실 때 드시면 좋은데요.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알려진 유익한 박테리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장 속의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블루베리를 같이 드시면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유산균에 의해서 장 속으로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영양소 흡수를 최대로 높일 수 있죠. 그리고 그릭 요거트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먹게 되면 소화를 천천히 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블루베리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먹어주면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아침 식사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오트밀인데요. 오트밀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게 특징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천천히 시켜서 혈당을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요. 이때 블루베리와 통곡물을 같이 먹어주면 블루베리의 당분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혈당 조절은 물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또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 유익균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주는데요. 이렇게 균형 잡힌 장 건강을 통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의 음식입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물에 불렸을 때 올챙이알처럼 부풀어 올라서 먹었을 때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았는데요. 이런 치아씨드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좋습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염증 완화에 더욱더 큰 도움을 주는데요. 치아씨드의 오메가3는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혈관벽의 염증을 억제해서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치아씨드가 물에 불어나면 개구리알처럼 젤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장 속으로 들어가면 장을 부드럽게 보호하면서 블루베리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며 장 건강을 더 좋게 해줍니다. 이렇게 블루베리와 치아씨드는 몸의 전체적인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적정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꾸준히 오랜 기간 먹는 게 좋은데요. 안토시아닌 효과는 식후 4시간 이내에 나타나 24시간 내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알 정도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인들은 하루에 20알을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2번, 3번 나눠서 먹게 되면 혈당 관리 측면에서 더욱 좋고요. 또 단백질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요즘 블루베리 생과부터 냉동 블루베리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생과로 드시는 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데 사실 가격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생과를 사다 먹는데 자주 먹는 용도로는 냉동 블루베리를 먹습니다. 칠레나 미국산 블루베리가 저렴하게 수입돼서 꾸준히 먹기에는 좋습니다. 수입산이라고 안 좋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딱 한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 사서 드실 때 씻어서 드시는 분 계시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냉동 블루베리는 당연히 바로 먹을 수 있게 처리가 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드셔도 되는 냉동 블루베리가 있는 반면에 꼭 씻어서 드셔야 하는 냉동 블루베리도 있습니다. 이때 제품 포장지에 식품 유형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농산물이라고 적힌 냉동 과일은 꼭 씻어서 먹어야 됩니다. 농산물로 표기된 제품들은 별도의 세척 과정 없이 그대로 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균이나 잔류 농약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체 가공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게 세척과 조리 과정을 마친 제품이에요. 그래서 씻고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식품 유형란 자체가 없는 제품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되도록 씻어서 먹는 게 안전하겠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되는 순간 세균이나 미생물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으니까요. 해동시킨 후에는 절대 다시 얼리지 마세요. 그리고 씻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블루베리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수용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이 성분이 물에 녹아서 안토시아닌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오래 담가 놓지 말고 적당히 손으로 저어가면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잘 봤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호선이었습니다.